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운 뒤부터 중국과는 좋든 싫든 끊임없이 엮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구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한반도와 한민족이 단 한 번도 중국에 지배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놀랍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면 티베트와 위구르, 내몽골 등 중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현재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건 물론 정체성까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민족이 오랜 역사에도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서구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 예일대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우드 아른의 베스타가 분석한 책이 한국에서도 출판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이 중국이라는 대국의 이웃임에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론에 앞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배당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한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돼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것과 원나라가 고려의 항복을 받아낸 뒤 내정에 간섭했던 시기는 중국의 지배를 받은 시기로 봐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 두 사례를 중국의 한국 지배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한나라가 지배했던 곳은 고조선의 영토에 국한되고 고조선과 별개의 독립국가였던 부여나 훗날 삼한의 모태가 되는 한반도 내 토착 세력 등 다른 한민족 세력들은 한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경우는 원에 무릎 꿇은 뒤 황제국임을 포기해야 했고 왕도원 황제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각종 수탈을 하는 등 온갖 내정 간섭을 받아야 했지만 형식상으로나마 고려를 자신들과 별개의 독립된 나라로 취급했고요. 결정적으로 원이란 나라 자체가 중국 한쪽의 나라가 아닌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해 세운 나라라 중국에 의한 지배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중국이 원을 중국 왕조로 편입한 게 내몽골 지배를 정당화하고 몽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원 간섭기를 중국의 한반도 지배로 보는 시각 자체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면 노르웨이 출신 역사학자인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가 쓴 제국과 이로운 민족이라는 책이 국내의 역사학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책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와 그에 얽힌 역학이라는 동북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서구학계에서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던 주제를 상세히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베스타 교수는 대표적인 냉전의 지구사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본래 중세, 근세 역사가 아닌 현대사, 그 중에서도 냉전사를 주로 다루던 학자인데요. 특히 중국 현대사를 주로 연구했는데 중국과 그 주변 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나 민족의 역사도 눈여겨봤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국과 의로운 민족에서 제국은 많은 분들이 연상할 수 있듯 중국이고 의로운 민족은 한민족, 특히 해당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조선을 말하는 건데요. 책 제목에 나온 의로운이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의를 뜻하는데 이 의란 조선의 사상적 근간이 된 성리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치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베스타 교수도 한민족에 대해 말하면서 이 의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국된 조선에서 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즉 정체성을 말하는 거였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한데 묶는 슬로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의가 조선이 중국과 별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의가 현실에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베스타 교수는 외란과 호란 등 조선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일어났던 의병을 들었는데요. 외란 때 선조가 그랬던 것과 같이 지배층이 외적에 맞서지 않고 도망가기 바빴던 상황에도 피지배층들은 외적에게서 즉 자신들의 공동선이 짓밟히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 싸웠고 그것이 조선이 외부 세력의 지배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스타 교수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중국에 대한 사대도 한민족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보는데요. 중국의 신화의 예를 갖춘다고 무릎 꿇고 조공까지 바치는 사대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냐고요? 이는 중국에 대한 사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몰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아시아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중국과 인접했던 나라들 대부분이 조공을 바치는 등 사대를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이나 베트남, 뷰큐 등을 포함해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과 별개의 독립된 나라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대 자체가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건데요. 오히려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내정에 간섭할 명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파트너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사대의 진짜 목적이라는 게 베스타를 포함한 사학계 전반의 주장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호란 때 조선을 침공했던 청도 조선이 항복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등 사대를 하게 된 뒤로는 군사적 침공이나 내정 개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베스타 교수는 이러한 사대로 인해 조선은 중국인들보다 중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은 중국의 사대를 하게 됨에 따라 조공을 바치기 위해 중국의 일련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은 중국의 정세와 문물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들이 조선이 중국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베스타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당시 중국에 대한 여러 정보가 담긴 서적이나 기록들이 중국에 보내는 사절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안보 외에도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각종 화사품을 받거나 현지 특산물들을 사갈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사대는 조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라는 공통선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대를 하는 과정에서 쌓은 중국에 대한 지식과 그들에 대한 대응법은 조선을 매우 독특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베스타 교수는 말하는데요. 그 결과 16세기에 이르게 되자 조선은 외부의 배제나 포섭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국가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계, 특히 베스타 교수가 속한 서구학계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야 민족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주류임을 생각하면 아주 특이한 의견인데요. 그가 책에서 서술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이에 대해 서술하면서 양반 등 조선의 엘리트 지배층은 춤과 성실성, 결단력 등 의의 근간이 된 성리학에서 말하는 미덕을 지도자의 자질로 보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성리학과 의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피지배층에게도 심어주며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것이 베스타 교수의 주장인데 이 일을 기반으로 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아우르는 공통된 독자적 정체성이 일종의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 16세기 즈음에 이르면 자신들이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민족이고 국가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해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곤이나 고조선 등에 대해 기록한 역사서들이 다수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의 저서는 조선만이 아니라 그 이후인 현재의 한반도와 한민족, 즉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요. 북한에 대해 베스타 교수는 조선 등 이전의 한반도 국가와 달리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불안정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 등 서방 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및 문화 교류는 미국의 우방인 남한과 주로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베스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 최근 중국이 우리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가 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명목상 자신들의 동맹국인 북한과 같이 뭘 해서 이득을 보기에는 북한 꼴이 말이 아니고 김정은도 통제가 어려우니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힘을 가진 남한을 어떻게든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도 만약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위기에 봉착한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을 돕기보다 북한 나아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로 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북한에서 난민이 중국 본토로 오는 것은 막으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한편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북한 주민 구호에 나서 호응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봤는데요. 한반도 통일에 협력한 대가로 남한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거나 통일 후 한반도의 중립화와 비핵화 보장을 요구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국과 의로운 민족의 내용은 2017년 베스타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 일부 내용들은 현재 상황이나 최신 학설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베스타 교수가 말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현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중국이란 거대 세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 봐야 하니까요.